예, CNB뉴스의 최정인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노골푸드 직매장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요. 6년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누적 집계는 이제 1,470억 정도. 1,471억입니다. 예, 그 정도 올랐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23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인근 그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매출액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도 좀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그 어떤 신선한 농산물을 갖다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자금을 갖다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구축하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제보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품질이 그렇게 크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15년에 이제 21억 원, 16년에 109억 원, 17년에 150억 원, 18년에 238억 원, 19년에 273억 원, 20년에 347억 원, 그리고 금년 11월까지가 333억 원이니까 아마 연말쯤 되면은 아마 360억 내지 70억, 70억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하고는 이제 매출액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로컬푸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건데, 하나로마트 같으면은 우리 이제 세종시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공산품들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는 일반적인 슈퍼마켓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거기와 뭐 매출액 경쟁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 자체도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농이 함께하는 세종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만 매출을 가지고는 경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품질이나 가격에 비해서는 좀 평가가 각각 다를 수는 있는데, 우선 이제 로컬푸드 매장은 이제 소규모 포장 중심으로 또 소액 판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쌀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그래도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것은 생산자의 이름이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도매 그러니까 대규모 양판점에 비해서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대체로는 또 싸게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좀 비싸고 살 수도 있고, 또 품질에 있어서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평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가장 큰 것은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참 좋은 제도고요. 어르신들 진짜 내 밭에서 농사 지은 걸 뜯어다가 정말 좋게 먹으라고 내놓고 싶은데 못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정리를 해서 포장 단계를 거쳐서 1단계 등급을 받아서 로컬푸드에 나가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면 단위에서 직접 선수 농사 짓는 분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중소농가 이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그 물건을 들고 오일장을 가요. 오일장이 지금 금남면 오일장이 있죠. 그리고 주천 세종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또 가시는 거리가 어려워서 오죽하면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 집에 와서 따다 먹어라, 그냥 따다가 먹어라, 이렇게까지도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권이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큰 장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이 살리겠다는 오일 장터와의 차별화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장날 보면은 이 안동네에서 넘어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건 사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관이 있으신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소농가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대체로 우리가 대농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농은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농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농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중규모 농가에도 이르지 못하는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 또 귀농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면 단위 같으면은 면 단위에 전체에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한 군데 모아서 한꺼번에 운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저희가 몇 군데 좀 시도는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별로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아주 중요한 숙제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싱싱장터라는 로컬푸드 매장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농민들은 거기까지 가져오는 거,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와서 소비하는 것,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인지는 여태까지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썩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이 부분은 숙제로 생각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권이라는 것은 아마 무슨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하는 이런 대형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소상인들이 예를 들어 가까이에 떡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까이에서도 소위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굳이 이제 그런 품목까지를 로컬푸드 매장 2층에서 새로 창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주변의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주변 그 상권 조사를 해서 거기하고 겹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관련해서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CMB 최 기자님. 러시안 김철입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그 납품하고 있는 농민들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대니까 이왕이면 지역 농산물을 가능한 한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상광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 자체에 그 이도라든가 탁도라든가 이런 그 쌀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그 욕구라든가 예상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첫 번째, 그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농민들 간의 카르텔이 있어서 신규 진입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장목반별로 예를 들어 딸기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렇게 장목반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목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품질 관리 예를 들어서 당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몇 룩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농민들이 장목반 단위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인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로컬푸드 주식회사나 우리 로컬푸드가 직원들이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율 통제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규 진입 자체를 막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3호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실제로 농민들이 3호점 하게 되면은 400, 50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충분한 준비가 돼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걱정거리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 내 이제 대형 마트에 우리 시에서 시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는 것 그리고 특히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이제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를 들자면은 복숭아 같으면은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주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숭아 같으면은 50% 이상이 택배 물량으로 판매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고 그러면은 대형 할인점에 공급할 그런 물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품목 중에는 이제 쌀 정도가 있습니다. 쌀은 아무래도 대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지역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당 대형 할인점하고 좀 접촉을 해서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검사 관련해서도 우리 시는 이제 다른 지역 같으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그 지역에서 다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제 37만 5천 정도 되는데 1인당 60kg 정도 1년 60kg 정도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한 22,000톤 뭐 이쯤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 정도 물량에 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시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독려는 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올해가 6번째가 됐을 텐데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하고 또 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쌀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